어느덧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6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19는 4월까지 무서운 속도로 확산했다가 5월부터 눈에 띄는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바이러스의 전염이 약해지는 특성 덕분에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른 시기에 코로나19 청정 지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까지 총 32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에서 302명이 귀가 조치, 사망은 없다고 보고됐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를 제외하면 최근 50일 가까이 베트남 내 지역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코로나19가 가장 빠르게 확산했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베트남이 총 4억 1,570만 장의 마스크를 수출했는데 특히 4월 1일부터 19일 사이 만든 8,819만 장의 마스크 중에서 무려 3,270만 장을 일본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운영하는 일간지 베트남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이 4월 19일 동안 수출한 8,819만 장의 마스크 중에서 3,270만 장이 일본으로 향했고 한국이 1,710만 장, 독일 1,110만 장, 미국 1,040만 장 순이었는데 베트남의 쩐비의 동수언니트 대표는 의료용품을 제작해본 적은 없지만 일본에서 향균 기술을 전수받아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은 일본과 손잡고 새로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했고 일본의 도시미스 외무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베트남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일본에 20억 원 상당을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베트남과 일본이 그동안 한국에 보여준 태도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자, 그런데 최근 베트남이 일본을 등진 채 한국에 온갖 특혜를 몰아주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베트남이 최근 일본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베노마스크. 아베 정부가 총 5,3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세 곳의 일본 회사로부터 1억 3천만 장의 마스크를 사들인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일본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실제 마스크를 사는데 사용한 금액은 900억 원, 배송비 및 각종 비용을 제외해도 나머지 2,500억 원이 사라진 셈입니다. 이에 결국 아베 정부가 돈을 지급한 마스크 회사가 한 군데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바로 유스비오라는 곳입니다.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유스비오라는 회사는 주소지만 있을 뿐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실제로 없는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다 라고 전했습니다. 지지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유스비오 사장은 새로 계약한 베트남 공장에서 마스크 350만 장을 구입해 일본에 수입했다. 베트남에서 일본인 직원이 주재하면서 마스크 품질을 검사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마스크 관련 전문가 오니시 카즈나리 성루카 국제대학 대학원 공중위생학 부교수가 경제지 프레지던트와의 인터뷰에서 누출률 100%, 사실상 바이러스 입자를 전혀 차단하지 못한다고 밝힌 아베노마스크. 이 문제의 마스크 상당수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회사가 만들어 일본에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에는 180도 태도를 전환했습니다. 3월 22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던 베트남이 삼성을 시작으로 143개 한국 기업 직원들에 대한 예외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서 최근 베트남에서 학교를 다니던 한국인 유학생에 대해 또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약 200명의 한국인 유학생과 학부모가 이번 주 일요일 아시아나 특별기를 통해 베트남 하노이로 입국할 예정인데요. 베트남이 기업인을 제외하고 단체 해외 입국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세금을 감축하고 완전히 없애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세율을 0%로 하면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베트남에 들여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완성차를 만들고 이를 동남아 내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자동차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즉 일본에서 완성차를 만들어 베트남에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과는 달리 베트남 현지에서 현지인들을 고용해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죠. 재무부가 이를 두고 한국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고용 창출 효과가 막대한 비중을 담당하고 있어 베트남 국민들도 이를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유익한 최신 세계 뉴스를 편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뉴스는 동일본 대지진이 10년째를 맞아서 대지진을 대비해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2020년 3월 11일이 9주년이었고 이제는 10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가장 큰 걱정은 그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큰 규모인 9.0 이상의 거대 지진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여운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야기현에서 계속 연 1m 이상 가라앉고 있는 등 최악의 상황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반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하에 있는 플레이트의 경계에서 서로 밀치면서 가라앉음과 튀어오름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활단층이 움직였던 2016년 4월 규모 7.3의 쿠마모토 지진 이후에도 규슈 전역에서 계속된 변동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멀지 않은 시기에 동일본 대지진을 뛰어넘는 규모의 거대 지진이 일어날 것은 확실합니다. 그 지진이 수도 도쿄를 직강타하는 수직 강화 지진으로 나타난다면 일본의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읽고 일본의 불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철저히 반성하고 인간 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음 뉴스는 세계보건기구의 아드하놈이 서로 협력하라고 했다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이제 와서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어이가 없네요. 아무튼 아드하놈은 C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C19는 위험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연대를 꼭 해야 하고 만약에 균열을 불러일으키거나 정치적인 점수를 따는 기회로 만드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마치 불장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의 세계보건기구 비난에 대한 맞대응이며 트럼프가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후에 나온 정치적인 의미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드하놈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단결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통합의 바탕을 둔 국가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라고 한 발언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시진핑과 아드하놈의 공통점은 낯짝이 두껍다는 것인가 봅니다. 자신들이 전 세계에 잘못한 것은 일절 없다는 당당함이 놀랍습니다. 다음 뉴스는 미국 CNN 기자가 일본 도쿄의 신주쿠 활락가를 돌아보면서 쓴 글입니다. 신주쿠 가부키초에 있는 가게에는 성노동자들이 우울하게 앉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로 방문하는 손님들이 전혀 없다 보니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108조엔 약 한화 2040조의 경기 부양 대책을 세웠을 때 성인 산업과 섹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외시켰는데 시민운동가들과 야당 의원들이 직업 차별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최근에야 포함시키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에 대해 성노동자들은 연간 240억 달러, 약 3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정부가 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차별을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많은 성노동자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 어쩔 수 없이 직업을 선택했는데 지금의 생계의 위협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지원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해고가 되었고 갈 곳이 없게 되었다는 거죠. CNN은 이러한 사실은 아시아권의 모든 성노동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사실이며 그들은 아무런 법적인 보호 조치와 지원 대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C19 사태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다 보니 일괄적으로 함께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쓰나미와 홍수 등 자연재해를 겪을 때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도리어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모습이 안타깝네요. 다음 소식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중국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그룹에 합류했다는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은 C19의 발생 기원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한다 라는 국가들과 단체들과 개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C19가 유행할 것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평가하는 태도를 취했고 지금도 정직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C19에 대해 투명할수록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빨리 치료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의견에 대해 미국과 호주, 프랑스의 대통령까지 동참하면서 강력한 책임을 묻고 있었는데 여기에 메르켈 총리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마스크 외교전 같은 모습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도리어 구세주 역할을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부유한 미국인들이 C19로부터 안전한 탈출 벙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생존자 보호소 제작업체인 라이트닝 S라는 회사는 뉴질랜드 지하 11피트에 있는 수백만 달러 벙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질랜드는 부유한 미국인들의 최후 생존지로 널리 알려졌는데 공기 맑고 깨끗한 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이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라이트닝 S사는 지난 몇 년간 뉴질랜드에 약 10개의 개인 벙커를 건설했는데 150톤 규모의 튼튼한 개인 벙커는 평균 300만 달러, 약 37억 원이며 고급 욕실, 오락실, 체육관, 극장, 외과용 침대 등을 다 갖추면 800만 달러, 약 99억 원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벙커가 아니더라도 최고의 천혜 자연 환경에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개인 별장을 짓고 있는 미국인들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이미 일부 미국인들은 뉴질랜드로 탈출한 상황이지만 외국인 출입국 금지가 되면서 더 이상 탈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억만장자들의 솔직한 고백은 경제적 붕괴로 인해 세계적인 우울증이 오면서 상위 1%에 대한 적대감이 폭력과 약탈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또 믿고 있다 라면서 이러한 탈출이 정당하다고 강변했습니다.